안녕하십니까. 한시 작법, 한시를 쉽게 쓰는 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프로는 이미 2022년 7월 30일부터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던 바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평측 등 약간의 오류들이 발견되어서 이를 수정해서 다시 송치를 하게 되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과정을 마치고 계속 공부하실 분은 중국 과정인 한시 습작 프로를 2023년 12월 5일부터 연재 중이오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시 작법 쉽게 짓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시 작법 하면은 아주 매우 까다롭죠. 한자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작시법을 모르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글 시를 못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그 까다로운 한시는 과연 어떻게 짓는 것일까? 거기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시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 쉽게 접근해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시의 기본 악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죠. 한시에는 기본적으로 글자가 모아지기 전에 미리 정해놓은 악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평측도라고 합니다. 자, 모든 한시는 이 평측도라고 하는 미리 정해진 악보에 의해서 구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떠나서는 제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한시 속에다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의 범주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평측도는 12세기 중국의 북송시대에 위경지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200과 두보의 시를 중심으로 공통 분모를 취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후 동양 삼국에서는, 동양 삼국 하면은 이 한자권이니까 중국, 한국, 일본을 얘기하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때는 운을 사용하는 것도 평성운으로만 사용하기로 원칙을 세워 놓았었죠. 물론 지금도 평성운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시 악보인 이 평측도를 사용하는 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오원절구와 오원율시, 칠원절구와 칠원율시, 그리고 장시, 긴 시죠. 이걸 배율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북송시대 이전의 것은 고시라고 해서 굳이 원칙을 따지지 않으면서도 수용하고 있는 아주 짓기가 편한 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오원이나 칠언의 구절과 율시를 구성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오원은 오언이기 때문에 한 행이 5글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행일 때는 절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행이라는 것은 넉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절구입니다. 오언으로 해서 넉줄로 된 거, 이걸 절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팔행일 때 율시라고 그럽니다. 칠언의 경우도 글자만 7글자로 구성될 뿐이고, 사행의 경우와 팔행의 경우 모두 오원과 같이 절구와 율시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기를 한번 보지요. 오원절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등, 관장, 누 해가지고
글자가 백일의산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게 하나, 둘, 셋, 네 줄로 사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오원절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오원율시 보기를 보죠. 춘망이라는 시인데 오원이기 때문에 국파산하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지요. 그런데 이 한 행이 다섯 글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행이지요. 자, 이렇게 8, 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원율시입니다. 오원이긴 하지만은 절구보다 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율시에서 반절이라고 그래서 절구라고 그랬던 것이요. 그 다음 7원절구를 봅시다. 이 곡강이라는 두보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죠. 일곱 글자가 사행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원절구가 됩니다. 7원율시 또 강촌이라는 두보의 시를 살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행이 일곱 글자이기 때문에 7원이지요. 하나, 자, 구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7원 율시가 됩니다. 우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5원절구, 5원율시 그리고 7원절구, 7원율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시 구조다. 일단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글자에 리듬이 있는 글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는 없어서는 안 된 감초가 있는데 바로 이게 운인데 운을 표시한 글자가 운자입니다. 이 운이 없으면 그 어떤 명문이라도 시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자가 있어야 돼요. 이 시에는. 그럼 이 운은 어디에다가 자리를 하고 있는가? 자, 이 운자를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운자표를 한번 볼까요? 운자표를 보면은 여기에 평성운목이라고 해가지고 30운자가 나오죠. 그건 이게 전부 평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목인데 전부 30글자랍니다. 30개. 동동, 강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30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운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운목 속에 운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각 운목 속에는 글자가 많이 든 운목도 있고 작게 든 운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강자에 대한 운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운자입니다. 이게 요 강 속에가 강자라는 운목 속에가 공인이 강인이 뭐 공인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운자가 들어 있어요. 이게 쭉.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운자라고 그래요. 이 운자를 그러니까 운목 속에 들어있는 이 운자를 한시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원절구 경우에는 운자를 어디다 넣느냐? 오원의 경우에는 오원절구 경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행의 끝자리에 그러니까 운자가 세 글자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는 운자를 안 넣고 두 번째, 네 번째 두 운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원절구의 경우에는. 그런데 칠원절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행의 끝자리에다가 운자를 자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두 글자만 필요한 이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시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끝자리에다가 또 운자를 하나씩 더 넣어주게 됩니다. 칠원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뒤에다가 운자를 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시의 경우에는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5개의 운자를 넣어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원절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행의 끝자리에 운자를 넣어주고
율시의 경우에는 5원이나 7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끝자리, 즉 5개의 운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다만 5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운자를 안 넣어주고 두 번째, 네 번째만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시법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 작시의 호칭은 첫째 줄, 두 번째 글자의 내용에 따라서 불려지게 됩니다. 첫째 줄이니까 일행의 두 번째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글자가 이 다음에 설명하게 되는 평성이면은 평기식이 되고 반대로 측성이면은 측기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절구는 네 줄이라고 그랬죠. 율시는 8줄이라고 그랬죠. 이건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네 줄의 시인 절구는 첫째 줄부터 호칭을 붙이기를 기, 승, 전, 결, 이 순서로 됩니다. 첫째 줄이 기구가 되고, 두 번째 줄이 승구가 됩니다. 세 번째 줄이 전구가 되고, 네 번째 줄이 결구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라는 건 뭐냐? 시의 도입을 나타내는 것이고, 승이라는 것은 그 도입된 기의 의미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은 그 시에서 핵심이 되는 클라이막스죠. 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결은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건 그 시 전체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메시지를 거기다 주로 많이 던지죠. 자, 그런데 율시가 되면 이와 달라집니다. 좀 더 복잡해지죠. 기승전결의 순서는 같은 것이지만은 전체가 8줄이기 때문에 각각 2줄씩 한 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승전결 어느 구든지 막론하고 내구와 외구로 한 조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2줄 가운데 첫째 줄이 내구가 돼요. 그 다음 줄이 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기승전결을 다른 말로 이제 호칭을 붙이게 되는데, 기는 수련이 됩니다. 내구와 외구를 합해서 두 구를 수련이다 그렇습니다. 머리 숫자. 그 다음 승은 함년이라고 합니다. 함은 턱을 얘기합니다. 턱 함자 함년이다 하고 머리에서 턱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전은 경년이라고 그렇습니다. 목경입니다. 목. 자, 목숨이 달린 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입니다. 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은 미련이라고 그럽니다. 맨 끝에 꼬리 미자 미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을 수련, 함년, 경년, 미련 이렇게 부르는 것이 칠행일 경우에는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경년의 내구는 당연하게 율시의 5번째 줄이 해당되겠죠. 또 함년의 외구는 율시의 몇 번째 줄이 될까요? 4번째 줄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7원 율시의 7번째 줄의 6번째 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련의 내구 제6자 선비들은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작시법 호칭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평측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이제는 평측도를 입력하기로 합니다. 이 평측도는 한시를 짓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무조건 외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측도 기호를 먼저 살펴볼까요? 평측도는 이게 말한 대로 그림도기 때문에 글자가 아닌 기호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정한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호는 편의상 모두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자, 이 동그라미 표는 평성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 다음에 이 까만 점표는 까만 동그라미 표는 측성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표로 되어 있는 것은 양쪽 어느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걸 가리켜 통고저라고, 높고 낮은 것, 고저를
통과를 한다고 그래서 통거저 기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이것이 한시 감초라고 할 수 있는 운자 기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기호를 사용한 평측도를 보면서 그러면은 평측도를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5원 절구 평측도를 한번 봅시다. 5원 절구의 평측도는 측기식이 있고 평기식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측기식은 1구의 두 번째 글자, 하나, 두 번째 글자, 이 글자가 측성이기 때문에 측기식이라고 합니다. 평기식은 이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기 때문에 평기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측기식 보면은 측, 평, 측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평, 측, 평. 평, 측, 측, 평. 이게 측기식입니다. 평기식은 평, 측, 평. 측, 평, 측, 평, 측,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원 율시의 경우를 볼까요? 이건 8줄이죠. 자, 5원 율시가 되니까. 5원 율시의 경우는 거기에 5원 절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5원 절구를 그대로 외워두면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5원 율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측, 평, 측인데 측, 평, 측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평기식도 마찬가지죠. 평, 측인데 여기 5구가 평, 측.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이 4구를 여기다 4구를 그대로 갖다 붙이니까 율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쉽게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원을 볼까요? 7원도 평기식과 측기식이 있어요. 평기식이 두 번째 글자가 평이죠. 평성이기 때문에 평기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기식도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기 때문에 측기식.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평기식은 평, 측, 평. 측, 평, 측, 평, 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기식은 측, 평, 측, 평. 여기 운자가 있죠. 자, 평, 측, 평. 여기 운자가 있습니다. 이게 운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운을 갖다가 붙여야 돼요. 나중에 운자 붙이는 법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7원 율시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5원과 7원의 평측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표를 보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외운다는 것은 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 표를 항상 손에 쥐고 있다가 한시 작시를 하면 이 표를 보면서 마치 퀴즈 풀듯이 측성, 평성을 맞춰서 여기다 글자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한시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메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평측도 일부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쉽게 한시를 짓는 방법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